현재 일본은 한국에 대한 공세를 전례 없이 매우 강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양국의 외교 관계는 원래 좋지 않았습니다만 일본에서 최근 더 그러는 이유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동안 일본은 한국에 외교적으로 공격을 취하는 데 있어서 대놓고 한국에 강한 공격을 퍼부는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과거 일제강점기를 겪었던 한국의 반발이 매우 극심하기 때문이고, 반면으로는 일본이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매년 수십조 원 이상이기 때문에 굳이 한국을 자극해봤자 도움이 안 된다는 기조였습니다. 물론 2019년 처음으로 아베 정권에서 나왔던 수출 규제는 그동안 일본이 보여줬던 정책의 흐름과는 어긋나지만 외교적인 방향에서는 수출 규제를 제외하고는 망언만 일삼았고 최악으로 가는 경우는 의외로 잘 없었습니다. 대신 일본 정부는 눈에 띄지 않은 방법을 사용해왔습니다. 한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꼼짝 못하게 할 방법은 일본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을 통해서 일본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가장 유효한 방법이었죠. 따라서 일본은 오랫동안 미국 정치계에 유력한 의견을 내고 있는 싱크탱크에 거액의 돈을 후원해왔습니다. 미국은 일본이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적절한 외교적인 타이밍에 일본 편을 드는 정치인이 계속 등장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위안부 협상만 해도 한국과 위안부 협상을 마무리하려고 단기간에 미국에 쏟아부은 돈만 1,000만 달러로 한국의 위안부 협상으로 지급한 100억과 동일한 수준이었습니다. 일본은 미국 정치인에게는 거액의 돈을 살포했지만 한국에는 100억밖에 안 되는 돈조차 아까워서 미국을 활용했으며 미국은 그 돈 받고 한국의 협상을 종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의 주특기가 오바마 정권 동안 잘 활용이 되어 오다가 트럼프 때문에 혼선을 겪게 됩니다. 트럼프는 느닷없이 북한 김정은을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일본이 미국과 외교에서 왕따가 되기도 했죠. 결국 트럼프 4년간 미국 싱크탱크의 한국에 대한 공격적 움직임도 다소 잦아드는 모습이 계속해서 연출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바이든 정부로 들어서자마자 그동안 잠잠했던 싱크탱크들이 하나 둘씩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최근 한국이 미국보다 중국에 기울여지는 모습을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한국도 미국과 일본 중심의 쿼드 연합체에 조속히 쿼드 플러스 형태로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막상 한국이 미국 등 서방 연합체에 가입하는 것을 원하지도 않으면서 미국에 한국이 친중 국가라고 부추겼습니다. 실제 일본의 오늘자 신문 기사를 보면 일본에서는 이미 한국 내부에서 상당한 중국화 혹은 공산화가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금주의 일본 슈칸 온라인은 한국의 코로나 사태가 일본보다 다소 안정되고 있는 것은 주민 간의 감시라는 보도를 통해서 한국이 마치 공산주의 북한과 같이 시민들끼리 서로 틈만 나면 신고를 하고 있고 이는 공산주의를 연상시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김모 씨가 배달 음식을 10인분 정도 시켰는데 근처 이웃이 음식이 많이 그 집에 배달되는 것을 지켜보고 구청에 신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 배달 음식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집을 덮쳐서 확인해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에 따라 구청 직원은 출동했는데 알고 보니 한국의 먹방이라는 음식을 먹는 방송을 송출하는 사람의 집이었고 구청 직원이 조사를 해봤지만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들끼리의 감시가 만연한 풍조는 한국 사회에서 당연시 되고 있으며 한국이 중국이나 북한에 훨씬 친밀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국 내부에서도 주민들끼리 감시하는 북한과 같은 모습이 나온다는 것이죠. 또한 이번 설 연휴에 가족이 5인 이상인 경우 주소지가 다르면 설 명절을 강제로 떨어져서 보내야 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으며 이는 결국 한국 경제를 파탄으로 치닫게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일본 매체는 자세히도 한국의 상황을 소개했는데 한국의 불도저식 공산당 코로나 방역이 자영업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아 자영업자가 1년간 8만여 개소가 줄어들었고 서울 주요 지역의 오피스텔 공실률이 평균 20%가 넘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전합니다. 이렇게 일본에서는 한국 각종 언론의 자료를 종합해 한국 깎아내기를 구체적으로 아주 실감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본판 뉴스위크지는 지난 1월에 과연 중국인은 누구를 가장 좋아하며 싫어하는가 라는 기사를 통해서 현재 중국인이 선호하는 국가와 비선호 국가를 보도했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국가의 1위는 미국으로 71%가 대답했으며 2위는 일본으로 61%가 부정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독일과 한국 등은 60에서 70%가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이러한 기사 가운데 확실히 한국은 친중이 맞다는 논리를 적용하며 미국과 일본은 같은 라인인데 우려된다라면서 한국이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이 잘 통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최근 WTO의 유명희 통상본부장이 후보에서 탈퇴한 것을 보고 미국의 정부 태도가 한국에 등을 졌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불가피하며 미국과도 관계가 매우 곤란해졌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본의 회방이 실제로는 잘 통하는지 궁금한데요. 바이든 정부로 전환 뒤에 미국이 예전과 같이 한국을 압박하며 위안부를 비롯해 각종 외교 사안에서 정말로 일본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최근 미국 정부가 언급한 것은 막상 일본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모태기 외무상은 미국과 쿼드 협력을 잘하기로 했다며 미일 간의 외교 접촉에 대한 성과를 발표했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쿼드만 언급한 게 아니라 한미일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만 한국을 쏙 빼놨습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이 가장 중요한 안보의 축이라고 언급하며 일본과는 달리 적극 한국을 포섭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정작 미국은 일본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곧바로 예스라고 대답을 안 해서 일본 내각을 곤욕을 치르게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일본은 현재 도쿄올림픽을 개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뒷받침이 미국의 올림픽 개최 지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들 올림픽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이 시점에 미국이 나서서 모든 국가가 도쿄올림픽에 참석하자라고 거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정색하면서 도쿄올림픽 개최 여부는 과학에 근거해야 한다라면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나왔습니다. 스가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운도 띄웠습니다만 미국은 올림픽에 대해 매우 회의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미국의 과학적인 해답에 대한 유일한 근거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빌 게이츠는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는 유일한 키는 백신이라고 언급하며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현재 화이자 백신이 6월 이전에 얼만큼 제대로 들어오는지도 파악이 안 된 상황입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백신 주사기를 승인을 안 해줘서 결국 1200만 명분의 백신을 날리게 생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에서는 백신 주사를 놓을 때 특수 주사기를 사용해 한 병당 6회분씩 접종시켜야 하는데 이 주사기를 제조하는 회사가 일본 정부에서 승인을 받지 못해서 결국 주사기 제조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화이자 백신 7200만 명 중에 6분의 1인 피 같은 1200만 명분을 주사기 미제조로 인해서 날려버린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백신 관련된 승인은 몇 개월씩 미뤄지는 황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당국에 과학적으로 믿음을 주지 못하니 도쿄올림픽을 지지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여기에 결과적으로 오바마 때와는 외교적인 국면이 많이 달라져 있어 미국도 한국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번 코로나 사태에 국가의 역량을 과시했고 특히 미국에 한국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가장 중요시하는 국경을 개방하면서도 방역을 잘 해내는 국가로 명성을 떨치기도 했으며 각종 미래 사업에서 미국의 주요 기업들과 합을 맞춰서 가장 미국 경제의 중요한 국가로 떠오르는 상황입니다. 현재 바이든 정부가 가장 중요시하는 고용 창출을 한국의 삼성이나 기아차,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이 맡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미국에 공장을 지어서 바이든 정부의 두 팔 벌려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은 미국의 자동차만 많이 팔고 있을 뿐이지 한국과 같이 상부상조하는 모습은 과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래학자들은 미국은 항상 뜨는 해를 선호하기에 한국이 앞으로 미국의 주요 파트너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따라서 이 와중에 일본이 자꾸 한국을 레드팀이니 공산화니 친중이니 하는 것은 미국의 짜증만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 역시 한 국가라도 더 미국 진영과 동맹에 편입시켜 더욱더 아시아, 태평양의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일본이 자꾸 미국에 한국이 친중 국가라면서 경계해야 한다는 외교를 펼친다면 미국은 방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계속해서 미국과 한국을 이간질시키며 그 사이에서 외교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일본 스스로 코로나 문제도 해결 못하는 상황에 결국 도쿄올림픽마저 미국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북아시아에서 누가 진정한 미국의 파트너로 손색이 없을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는 일일 것입니다. 트래블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